자, 일단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진행된 게 뭐였냐면 확률을 배웠습니다. 그죠? 확률의 초반적은 선생님 뭐라 그랬어? 경우의 수 두 문제라고 그랬죠. 그죠?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 문제를 잘 연습했으면 확률은 어려울 리가 없어. 처음에는. 왜? 전체 경우의 수와 원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서 답을 구하면 끝나니까. 전체적으로 원하는 거. 그치? 거기서 약간 더 응용된 문제가 이런 게 있었죠. 뭐 여사건의 개념을 활용하는 문제 뭐 이런 것도 좀 있었고, 그건 다 경우의 수에 기속된 내용들이니까 경우의 수가 잘 정리가 돼 있으면 확률은 어렵지 않고요. 저번 시간까지 나간 숙제까지를 경우의 수의 단원에 묶어 넣어도 돼요. 경우의 수 얘기하면 그냥 알겠죠. 그러면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배웠던 확률적 계산 문제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요? 오늘 비가 왔을 때 내일 비가 올 확률이 얼마고, 오늘 비가 안 왔을 때 내일 비가 올 확률이 얼마다. 그때 오늘 비가 왔어. 모레 비가 올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예요. 그럼 가능성이 오늘 비가 왔으니까 내일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내일 비가 온 상태에서 모레 비가 올 수도 있고, 내일 비가 안 온 상태에서 모레 비가 올 수도 있죠. 거기에 대한 확률적 계산이 나와 있으면서 그걸 이용해서 이 확률을 구했던 거죠. 그러니까 확률 자체에서도 곱셈 정리, 즉 경우의 수에서 했던 곱의 법칙을 적용시킬 수 있다를 배운 게 확률의 곱셈 정리 파트입니다. 아시겠죠? 그때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수업을 들으시면 학교 수업이나 개요 수업을 보시면 확률의 곱셈 정리 들어갈 때 이게 독립인 상태에서의 곱셈 정리냐 종속인 상태에서의 곱셈 정리냐 이딴 걸 분리해서 들어가는데, 그런 분리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풀라고 난 얘기했어요. 알겠죠? 그러면 그냥 하나의 유형인 거야. 확률의 곱셈 정리 유형입니다. 아시겠죠? 그거까지 선생님이 정리했고요. 자, 오늘부터 배울 거는 뭐냐면, 오늘 나갈 내용은 확률에서만 나오는 특이한 확률의 성질입니다. 아시겠죠? 일반적인 확률이 아니라 약간 특이한 거야. 그러니까 확률에서 뭔가 공부를 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 알겠죠? 그 첫 번째 시작이 오늘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확률의 곱셈 정리를 선생님이 정리해줬고, 그죠? 오늘은 조건부 확률이라는 걸 배울 거야. 조건부 확률. 여기부터 이제 확률의 고유의 성질이 들어간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조건부 확률은 뭐냐? 되게 단순한 얘기인데, 조건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에서의 확률을 구하는 문제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조건이 나와 있다는 말을 쌤이 좀 더 순화해서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조건부 확률은 이미 결과가 앞의 내용과 크게 연관성 없으니까 앞쪽 내용을 복습을 제대로 못했는데 쌤 이걸 배우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지금부터 잘 듣고 요 유형부터 챙기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앞에 거 복습하는 거 빨리 챙겨오시고, 이미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옆에서 쓸게요. 그냥 확률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의 확률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자, 예를 들면 쌤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해시켜줄게. 예를 들면 여기 문제를 예시로 한다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잘 들어봐.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요거 얼마지? 이건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이산적 확률 문제입니다. 그냥 확률 문제.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 6개 중에서 원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 6분의 2가 되겠죠. 맞습니까? 이건 그냥 확률 문제고, 알겠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따질 건 뭐냐면, 조건부 확률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주사위 한 개를, 잘 봐. 주사위 한 개를 던졌더니 짝수가 나왔다? 뭐가 나온 거야? 결과가 나온 거야. 선생님 목소리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때, 오케이? 3의 배수일 확률을 그 눈이, 정확히 얘기할게요. 이때 그 눈이 3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자, 앞에 문제와 잠시만요. 미안합니다. 문제 예시를 이렇게 쓸게요. 다시. 왜냐면 확률이 틀리게 나와야 되는데 이 쌤이 예시가 적절하지 않아서 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비교가 잘 안 되니까 다시 문제 낼게요. 앞에 문제 다시 낼게요.
주사위 한 개를 던졌더니 한 개를 던질 때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 소수가 나올 확률 얼마야? 6분의 3개니까 3 맞죠? 2분의 1 맞죠? 자, 근데 조건부 확률은 다시 합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졌더니 이미 짝수가 나왔다? 그때, 이때 그 눈이 뭐? 소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문제상 완전 다르죠? 뭐가 달라? 특정 결과가 이미 나왔잖아. 그냥 주사위를 던질 때 뭐가 나올 확률을 구하라. 그건 지금까지 풀던 문제고, 조건부 확률이 이런 거야. 주사위 한 개 던졌는데 이미 짝수가 나왔어. 근데 그 짝수인 눈이 소수일 확률을 구하는 거입니다. 알겠죠? 그럼 얘는 이미 짝수가 나왔기 때문에 얘가 전체가 돼야죠. 지금 그 뭐가 나올 상황이 가능한 거야? 2나 4나 6이 일단 나와버린 거죠. 내가 신경 쓸 수 있는 개수는 몇 개? 6개가 아니라 3개인 거죠. 그러면 이 3개 중에 소수가 뭐냐라는 거잖아 지금. 그럼 얼마겠어요? 3개 중에 소수 몇 개 있어? 1개. 2한개죠? 답 얼마야? 3분의 1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즉 뭐가 바뀌는 거야? 전체 경우의 수가 틀려지는 거죠. 왜? 이미 결과가 나왔으니까. 요건 이해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죠? 알겠습니까? 물론 문제가 이렇게만 나오지 않겠죠? 좀 더 어려워질 겁니다. 아시겠죠? 그 어려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수식적인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알겠죠? 잘 봐. 내가 지금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 시행 맞죠? 이 시행에서 선생님이 뭔가 수식으로 보여주기 편하게 이름을 좀 붙일게요. 짝수가 나오는 사건은 집합을 얘기한다 그랬지? 짝수가 나오는 사건을 선생님이 B라고 했습니다. B라는 사건. 그 다음에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 시행에서 소수가 나오는 사건을 선생님이 A라고 표현해볼게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A 안에 원래 들어있는 게 뭐가 있어? 2, 3, 5가 들어있는 거 맞지? B 안에 들어있는 게 얘 맞죠? 2, 4를? 그럼 내가 요 상황을 쌤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파악하기 쉽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좀 그려볼게요. 지금 이런 상황이야. 이 확률에서 이 벤 다이어그램을 은근 많이 쓸 거거든? 전체 집합은 U를 쓰지 않고 S를 씁니다. 경우의 수 확률에서 그렇게 쓰니까 알겠죠? 여기에 A란 사건과 B란 사건이 있는데 지금 겹치는 건 누구야? 2. B에만 들어있는 게 4랑 6. A에만 있는 게 3이랑 5야. 이름 바뀌겠죠. 지금 이런 상황 맞지? 자, 나한테 묻는 게 한 개의 주사위를 던졌더니 이미 짝수가 나왔지. 그러면 전체 개수가 뭐가 됐어? 누구의 개수야? 전체 개수가? B의 개수가 전체죠. 왜? B가 나온 결론이잖아. 그래. 즉 B의 개수가 전체가 되는 거야. 그 중에서 즉 전체가 얘니까 그 중에서 A일 경우의 수 구하는 거 맞죠? 그 말은 그냥 A의 개수가 필요한 거야? B 안에 있는 A의 개수가 필요한 거야? B 안에 있는 A의 개수가 필요한 거 아니야? 즉 내가 3분의 1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전체 개수는 B의 개수고요. 맞습니까? 원하는 개수는 뭐야? 그냥 A의 개수가 아니라? 그렇죠. B 안에서 A의 개수니까 교집합의 개수가 되는 거야. 이해되나요?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패턴은 이렇습니다. 이게 수식으로 정리한 조건부 확률 문제인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우리가 확률은 이렇게 PA라고 표현하기로 했죠. 무슨 의미라고 했어? A가 나올 확률이라는 뜻이야. 그럼 이번에는 조건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A가 나올 확률이죠.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보세요. P A 바 B라고 표현합니다. 조건부 확률에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이게 어떤 방식이냐? 여기 있는 B가 뭐가 되는 거야? 결과. 즉 전체가 되는 거야. 이미 나온 결과. 알겠습니까? 즉 얘를 어떻게 되면 되냐면 B가 나온 상태에서 그 중에서 A가 될 확률을 구하는 거지. 물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원하는 게 똑같이 되는 거죠. 원하는 거. 이 말이 됩니까? 그럼 내가 얘를 답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전체가 B니까 B의 개수분의 뭐야? A 교집합 B의 개수를 구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내가 문제를 풀다가 확률 문제를 풀이하는데 주사위 한 개를 던졌더니 짝수가 나왔대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면 이게 전체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서 원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 예분의 1가 이 조건부 확률의 답이 되는 거지.
이해되겠나요? 그걸 수식으로 정리한 게 저렇게 되는 거야. 뭐 내용이 어렵지 않고요. 문제 유형도 많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몇 개 없어요. 이렇게 푼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식을 가지고 잠깐 장난 좀 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PA와 B를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 NB분의 NA 교 B로 구할 수 있다고 했죠. 맞습니까? 근데 쌤이 여기다가 양 분모 분자에 같은 수를 곱하는 거 상관없죠? 쌤이 전체 개수분의 1을 곱하겠습니다. 식정률 좀 하는 거야. 분모 분자에 같은 수를 곱했으니까 유지되는 거 맞지? 그럼 얘가 NS분의 얘가 될 것이고 NS분의 얘가 될 거 아니야. 곱하면 그지? 그러면 이 말은 얘가 뭘로 바뀌어? 개수였던 게 전체 개수 나눠주면 그렇죠. P 확률로 바뀔 거 아니야. A도 P 분모도 확률로 바뀔 거 아니야. 맞습니까? 즉 우리가 조건부 확률의 값을 구할 때 개수분의 개수로 구할 수도 있지만 뭘로 구할 수도 있다? 집합이 아니라 뭐라 했어? P가 확률분의 확률로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이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어떻게? 개수분의 개수로 가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 뭐라고? 확률분의 확률로 가는 게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는 걸 캐치하는 눈이 필요하겠죠. 일단 문제를 읽으면서 이거 조건부구나 딱 캐치해야 돼. 그런 다음에 풀이를 진행할 때 상황은 두 가지야. 개수로 풀 건지 확률로 풀 건지를 결정하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문제 쉽게 풀려야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를 안 풀어봤으니까 선생님 어떤 문제는 개수로 어떤 문제는 확률로 가니까 궁금한 게 많을 거란 말이죠. 내가 유형을 정해줄 겁니다. 개수는 첫 번째 데이터 정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는 문제. 무슨 말이냐면 표로 문제가 나와 있는 게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은 개수로 할 겁니다. 명수가 정확히 나와 있을 거란 말이야. 또는 두 번째 퍼센트 문제가 나와 있는 조건부 문제는 개수로 할 겁니다. 근데 얘를 개수로 하기 위해서 전체 개수를 지정해주고 들어가서 알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선생님 좀 이따 보여드리면 그 다음 확률분의 확률로 가야만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 이런 문제가 아닌 문제. 개수로 하기 어려운 문제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통으로 묶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는 뭐냐면 수학적 행위를 다룬 문제는 개수로 진행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확률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오케이? 그럼 우리가 조건방을 푸는 방법은 몇 가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걸 선택하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선생님이 그러면 하나씩 풀어줄 거야. 데이터 정리가 되어 있는 거, 퍼센트로 나온 거, 수학적 행위로 나와 있는 거 알겠죠? 한 개씩 풀면서 선생님이 문제를 좀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53번으로 가볼게요. 53번이요. 53번입니다. 보시죠. 자, 얘는 표로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선생님 표로 나와 있는 문제랑 좀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53번입니다. 남학생 60명, 여학생이 40명 중에서 봐봐. 남학생이 몇 명? 60명. 여학생 몇 명? 40명 중에서 표를 잘 이해해야 돼. 남학생 30명은 A란 영화를 보았고 여학생 35명은 A란 영화를 보았어. 그치? 그만 봐. 남학생 중에서 A를 본 애들이 몇 명이야? 30명. 그럼 A를 못 본 애들 몇 명이야? 30명이죠. 여학생 중에 A를 본 애가 몇 명? 35명. 못 본 애가 몇 명? 5명이겠죠. 맞습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교과서나 익힘책이나 개념서 문제를 풀다 보면 이 상황을 지금 말로 줬죠? 그죠? 말로 준 문제가 좀 더 어려워요. 근데 말로 안 주고 이렇게 줄 때도 있어. 쌤이 말하는 표라는 거 이런 거야. 학교 나중에 교과서 문제 분명히 이런 문제 있어요. 개념서 다 있어. 선생님 교재에 넣어놓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와 이렇게 표로 분리해서 A를 본 애들, A를 안 본 애들,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여기 합계까지 나와 있을 거야. 그 표에 있는 것도. 잘 봐봐. 쌤 말하는 데이터 정리라는 건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왜? 각각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사람수를 알려주고 있잖아. 그지?
이런 거 개수 문제야. 조건부 문제만 알겠죠? 물론 아직 우리가 조건부 문제인지 모릅니다. 문제를 읽으면서 조건부가 나오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걸 캐치하고 들어가야 되겠지? 일단은 이 상황을 쌤 표로 정리하면 합계인데 남학생 중에 A를 보내드린 30명, 안 보내드린 30명, 합계 60명이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여학생 중에 A 보내가 35명, 안 보내가 5명, 40명, 총 100명이야. 여기는 35명, 65명, 또 총 100명이야. 됐습니까? 이렇게 표로 줄 때도 있어요. 우리 학교 남학생과 여학생이 A 영화를 본 학생과 보지 않은 학생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지금 말로 준 거고 이거 표로 준 거야. 똑같은 얘기 맞지? 그죠? 자, 이렇게 나왔든 이렇게 나왔든 간에 문제를 풀겠습니다. 문제 볼게요. 봐봐. 100명의 학생 중에서 한 학생을 뽑을 때 밑줄 하나 치겠습니다. 그 학생이 A라는 영화를 보았다면 스톱! 거기서 밑줄 치고 다 끊으세요. 100명 중에 한 명을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한 명이 A라는 영화를 보았대잖아 지금. 그치? 오케이. 밑에 적어놔. 끊고 적어놔. 무슨 문제야? 조건부 확률 문제인 거야. 이해되겠어? 왜? 내가 뽑은 그 자식은 이미 뭘 봤어? 유빈아? A라는 영화를 봤단 말이야 지금. 그치? 걔네들 중에서 여학생의 확률을 구해라 그 말인 거죠. 일반적인 확률 문제 틀립니다. 이미 결과에 던져놓는다고 알겠죠? 그러면 내가 챙길 이거 조건부니까 개수로 가는 거야 확률로 가는 거야? 개수. 왜? 표가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럼 내가 지금 할 거는 A 영화를 본 학생들만 보는 거 맞죠? A 영화를 본 학생들 총 몇 명이야? 65명. 이 표에서도 65명. 65명 중에서 맞습니까? 그 중에서 여학생애들 몇 명이야? 그렇죠. 여기 그지? 35다. 끝? 이거야. 알겠죠? 확률적 계산보다 훨씬 쉬워. 알겠지? 확률에서 하는 건 이 정도입니다. 아시겠죠? 표가 나왔으면 놀라 쉽죠? 잘 챙겨놓으시면 그 다음 문제 뭐야? 쌤이 한 개씩 보여줄 거라 그랬지. 그 다음 퍼센트 문제로 가볼게요. 다음 넘어와서 56번 문제입니다. 단골 문제 56번 문제. 학교 교과서 개념서에 무조건 들어있습니다. 56번입니다. 가볼게요. 자, 56번 문제 보시면 이렇답니다. 자,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A, B 두 기계가 각각 전체 제품의 45%, 55%를 생산한대요. 그죠? 뭐라고 지금? 선생님 문제 여기서 정리할게. 전자제품을 만드는데 기계가 두 대 있는 거 맞지? A가 지금 45%, B가 55%를 생산한대. 그지? 얘가 45%, 얘가 55%야. 그랬을 때 얘의 불량률이 일단 정리하자 정확해요. 불량률이 옆에 있죠. A와 B의 불량률이라는 건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겠죠? A가 몇 프로? 6%. B가 몇 프로? 4%입니다. 일단 퍼센트 문제 맞죠? 그죠? 그때 문제 있습니다. 잘 봐. 이 포인트가 중요해. 제품 중 밑에서 세 번째 줄 끝입니다. 제품 중 임의로 한 대를 꺼냈을 때 밑줄 하나 칠게요. 불량품이 나왔다면 스톱 무슨 문제야? 끊어. 불량품이 나왔다면 스톱 무슨 문제? 조건부. 왜? 이미 걔는 불량품이 없다고. 이해되겠어? 그때 그 불량품이 A 기계에서 만들었을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된 거죠. 가봅니까? 요거 조건부 확률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조건부 문제니까 우리가 개수로 풀지 확률을 풀지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뭘로 갈래? 개수로 풀라고 내가 얘기했어. 그럼 어떻게 푸냐? 쌤처럼 딱 푸세요. 전체 개수를 지정하는 거. 자, 퍼센트 문제에서 전체 개수 지정할 때는요 100개, 1000개, 10,000개 이게 좋아요. 근데 보통 쌤이 많이 풀어보니까 100개가 제일 좋아. 그럼 이렇게 할게요. 전자제품의 총 100개래 참 1000개가 제일 좋아. 알겠죠? 1000개가 있다 치고 쳐볼게요. 오케이? 그럼 그 중에서 A가 45% 생산한 거고 B가 55% 생산한 거 맞지? A가 몇 개 만든 거야 그러면? 450개. 개수로 정리하는 거야 지금. B는요? 550개를 만든 거야. 자, 근데 이 중에서 불량품이 나올 거 아니야. 불량이 아닌 건 양호라고 표현하겠어. 양호품. 그러나 A의 불량률이 6%야. 그러면 불량품 몇 개 나오겠어요?
450에 6% 어떻게 계산하지? 곱하기 6%니까 100분의 6, 그죠? 산수해봐. 이거 아마도 9니까 27 나올 것 같습니다. 약분의 산수하세 알겠죠? 27개가 불량품이야. 오케이? 그럼 당연히 양호한 건 몇 개 있어? 나머지 423개가 양호한 거가 되겠죠. 그러면 자 B의 섬유 4%가 불량률이지? 550 곱하기 뭐 하는데 100분의 4를 합니다. 이됩니까? 그럼 100으로 약분하면 이게 5.5니까 곱하면 4, 5, 20, 4, 5, 20에서 22개 나온단 말이야. 산수를 할 수 있겠지? 22개 나오고요. 양호한 건 몇 개야? 530? 아, 528개. 됐습니까? 자, 그때 이제 문제 풀게요. 내가 한 개 뽑았는데 걔가 이미 뭐였어? 불량품이었어. 전체가 몇 개야, 그러면? 49분의 1. 이 되겠어? 그 중에서 머리 확률? A 확률 얼마야? 27.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답은 E입니다. 크게 어렵진 않으시죠? 이런 게 개수 문제는 어렵지 않아. 근데 수학적인 확률, 수학적인 행위, 이 문제는 좀 어렵다. 자, 이게 제일 어려울 거야, 알겠지? 개수는 정리 잘하고 조건부 확률 포인트만 잘 캐치하면 쉽게 끝나. 알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그 확률분의 확률로 풀 수밖에 없는 문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유형이 뻔해요. 내가 얘기했지만 확률부터 뒤에 나오는 통계까지는 유형이 많지 않습니다. 나올 유형은 거의 다 정해져 있어. 연습만 확실히 하면 돼. 여기 59번 문제입니다. 생각해볼게요. 59번입니다. 보통 이렇게 나와. 잘 봐. 상자에 흰공 2개와 검공 3개가 있대. 잘 봐. 상자 안에 흰공 2개와 복수 반응 또 금방 까먹는다. 유빈아. 복수 꼭 해라. 3개 있고요. 갑이 먼저 1개의 공을 꺼낸 후 되돌려 넣지 않고 다음에 을이 남은 4개의 공 중에서 1개를 임의로 꺼냈다. 그치? 뭔 소리야? 지금 봐. 이건 좀 쉬운 문제입니다. 갑이 먼저 1개를 꺼내고 다시 집어넣지 않고 을이 또 1개 꺼내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랬을 때 문제 보세요. 을이 꺼낸 공이 흰 공일 때 스톱. 여기 또 밑줄 치고 끊어. 무슨 말이야? 을이 꺼낸 공이 이미 흰 공이었지. 그때 이미 결과 나왔죠? 무슨 말이야 이거? 조건부 확률 문제입니다. 왜? 내가 이런 시행을 하는데 이 주머니에서 갑이 1개 뽑고 을이 1개 뽑을 거야. 그때 뭐일 확률을 구하라. 그럼 확률 문제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어떻게 했어? 갑이 1개 뽑고 그걸 다시 집어넣지 않는 상태에서 을이 또 1개 뽑을 거야. 근데 을이 뽑은 건 흰공이었다라는 거죠. 됐어요? 뭐가 나왔어? 이미 결과가 튀어나온 거 맞죠? 조건부 확률입니다. 이해되겠어? 조건부 확률은 문제 티가 확실히 납니다. 그때 요거 하는 거야. 갑이 꺼낸 공도 흰공이었을 확률을 구해라. 그 말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다 그은 부분이 전체 부분 맞죠? 어디서 끊었어? 누가? 을이 꺼낸 공이 흰공이었을 때 스톱. 이게 전체 맞죠? 자, 얘는 개수로 진행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쌤이 말하는 수학적 행위가 보통 이렇게 주머니에 공을 꺼내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느냐? 확률분의 확률로 할 건데 전체 확률이 뭐야? 확률분의 확률로 가는 거야. 전체 확률은 이겁니다. 첫 문제라 쌤이 한글로 써드릴게요. 지금 내가 어떤 결과가 나온 상태야? 을이 뽑은 공이 흰 공이 나왔을 때라고 했죠? 그러면 그게 나온 확률이 전체 확률일 거 아니야, 그치? 전체 확률은 을이 흰 공을 꺼낼 확률이 전체 확률인 거죠. 이해되겠어? 근데 지금 문제가 야 갑이 1개 뽑고 그 다음 을이 하나 뽑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난 지금 을이 흰 공을 뽑으면 되는 거 맞죠? 을이 흰 공을 뽑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상황이 나와요. 갑이 먼저 뽑고 을이 뽑는 거니까 상황이 몇 가지 나와? 2가지 나오지 않을까? 왜 2가지야? 갑이 뽑고 다시 을이 뽑는 거기 때문에 갑이 먼저 흰 공을 뽑고 을도 흰 공을 뽑을 수 있겠지만, 그치? 또는 갑이 검은 공을 뽑고 을이 흰 공을 뽑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이 2가지가 다 얘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조건부 확률에서 확률분의 확률 문제 풀 때는요, 항상 전체 확률이 여러 개 나올 거야. 많아봤자 3개고요. 보통 2가지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이 각각을 구해줘야 되겠죠. 답부터 구할게요. 자, 예일 확률 얼마야? 처음에 값이 인공 나올 확률 얼마야? 5분의 2. 그리고 나서 한 개 나갔지? 한 개밖에 없어 이제. 4개 중에 한 개죠? 을도 인공 뽑을 확률? 4분의 1. 또는 값이 검은 뽑았어. 5분의 3. 그리고 나서 얘가 2배 됐겠지? 뭐야? 4분의 2가 되겠죠. 얘 둘이 뭘 구해야 돼? 교집합이야? 합집합 더해야죠. 왜? 얘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얘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해됐습니까? 이거 2개 더하는 게 전체 확률이야. 그때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뭐였어? 값도 흰공을 꺼내는 확률, 그지? 자, 항상 조건부 확률의 확률 문제 풀면요, 확률분의 확률 문제 풀면 전체 확률을 구할 때가 여러 개 나온다고 그랬지? 이 중에서 원하는 게 있어. 왜? 그 안에서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원하는 건 위에 거야, 밑에 거야? 위에 게 되는 거죠. 얘가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 답을 구할게요. 자, 봐봐. 얘는 약분하면 2분의 1이고 10분의 3 맞지? 약분하면은 10분의 1 맞지? 이해되겠어? 이 문제 답은 잘 봐. 조건부 확률이니까 전체 확률은 10분의 1 더하기 10분의 3 맞죠? 요거 이해돼? 그지? 원하는 확률 얼마나고? 둘 중에? 위에 거 10분의 1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분모 문제 10 곱하면 4분의 1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게 조건부 확률의 기본 유형 3가지 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수능에 조건부 확률 문제 나오면 분명히 이 셋 중에 하나. 선생님 문제가 쉽습니까? 아니, 얘보다 좀 말만 들어올 거야. 상황은 똑같이 나올 거야. 아시겠습니까? 정리 딱 하시고 그 다음 오늘 한 가지 내용을 더 정리하고 마무리할 거야. 체크해보세요. 보시죠. 자, 오늘 배울 2번째 용어입니다. 자, 조건부 확률 문제를 쌤이 딱 기본 유형만 풀어줬습니다. 알겠죠? 그 기본 유형 가지고 웬만한 문제 풀릴 것이고 그 뒤에 있는 수식으로 형성된 문제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문제 풀기 때 알겠지? 마무리 지으시고요. 자, 오늘 그 2번째 라인으로 요거 얘기만 좀 마무리 지을게요. 독립과 종속이란 말 뜻입니다. 쌤이 너네가 아마 어려운 표시 들었을 거야. 왜냐면 쌤이 확률의 곱셈 정리 설명할 때 왜 학교에서는 그게 독립인지 종속인지 구분하고 들어간다 그러잖아, 그지?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고요. 문제에 나와 있는 말을 그대로 본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그냥 풀면 되는 거 알겠지? 근데 지금은 뭐냐면 이제 독립과 종속을 정확히 구분하는 걸 이제 배우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뜻만 배우는 거야. 독립이 뭐고 종속이 뭔지 배우는 거야. 알겠죠? 자, 근데 지금 우리가 독립과 종속을 쌤이 설명하기 위해서 상황을 이렇게 만들게요. 예를 들어, 쌤 문제로 설명할게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이걸 굳이 설명할 필요 없겠구나. 노트에 적을 필요 없겠다. 예를 들어, 포인트만 딱 적읍시다. 예를 들어, 쌤이 이런 상황을 좀 만들어 볼게요. 주머니 안에 당첨이 2개 있고 꽝이 3개 있는 제비가 있습니다. 제비 뽑기를 진행하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내가 그래서 한 개의 제비를 뽑는데 여기에서 B, A 순으로 한 개씩을 꺼낼 때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지금 주머니 안에 당첨 제비가 2개, 꽝인 게 3개 있는 거야. 그때 B가 1개 뽑고 A가 1개 뽑을 때의 상황을 쌤이 만든 겁니다. 아시겠죠? 그때 쌤이 이런 걸 따져볼게요. 지금 A 입장에서 B가 꺼낸 다음에 그 꺼낸 공을 다시 집어넣는지 집어넣지 않는지가 A한테 영향을 미치겠죠? 그죠? 그 상황을 2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다시 넣는 경우, 두 번째 다시 넣지 않는 경우입니다. 넣지 않는다. 않는다. 오케이? 이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봐봐. 독립과 종속을 의미적으로 파악하는 거 완전 쉬운 거야. 근데 문제에 적용하는 게 어려워요. 뭔 말이냐면 둘 중에 독립은 다시 넣는 경우는 봐봐. B가 1개 뽑은 다음에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었어. 그러면 B가 걸리든 말든 A한테 상관이 있어 없어? 없죠. 다시 집어넣을 거니까. 그러면 A와 B는 서로 관계가 있어 없어? 없지. 이런 관계를 독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는 되게 쉬워요, 사실. 알겠죠? 그럼 종속은 뭐겠어?
종속은 말 그대로 종속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은 B가 다시 집어넣지 않을 거면 B가 걸리던가 걸리지 않는 그 상황이 A한테 영향을 미쳐 안 미쳐? 미치겠죠? 이런 상황을 종속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영향을 안 준다는 거. 얘는 영향을 안 주는 거, 얘는 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이런 의미적으로만 접근하면 둘을 비교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이 의미만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문제를 못 풀어요. 왜? 문제에서는 쌤 이거는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든 거고, 알겠죠? 독립과 종속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문제 예시를 든 거고, 보통 실전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봐봐. 예를 들면 여기 71번 문제 볼게요. 잘 봐. 100명의 조사 대상자 중에서 흡연자와 폐암 환자 수는 오른쪽 표와 같다 하고 흡연자, 폐암 환자, 건강, 비흡연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42명, 28명, 18명, 12명 나와 있지. 그때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서로 독립인 사건끼리 짝지은 것을 고르시오 하고 나왔죠. S와 L, S가 흡연자, L 폐암 환자 두 관계가 독립인지 파악해라 그랬지. 야, 파악이 돼 안 돼? 안 돼. 야, 의미로 파악이 안 되잖아. 일부러 문제를 주는 거야. 왜? 쌤, 이런 거는요, 이건 쉬운 거고 문제로 안 나와. 이건 설명용 문제,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 속에서 의미적인 판단으로 독립을 확인할 수 없어요. 쌤,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풉니까? 그래서 성질을 배우는 거야. 독립의 성질을 배워놓고 그 성질을 가지고 얘가 독립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그 성질은 뭐냐? 쌤이 설명을 좀 할게요. 내가 성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걸 구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다시 넣는 경우와 다시 넣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쌤 여기서 일단 P, B를 구해볼게요. P, B라는 건 B가 걸릴 확률을 얘기하는 거야. 얼마죠? 3분의 2에 뒤질래? 아, 총 몇 개 있어? 5분의 2. 너 가만 둬. 5분의 2. 그리고 A가 걸릴 확률을 구해볼게요. 상관없으니까 얼마야? 5분의 2거죠. 그러면 둘 다 걸릴 확률을 구해볼게요. 얼마야? 그렇죠. B가 먼저 걸리고 그리고 나서 A도 걸려야 될 거 아니야. 맞습니까? 독립에선 이런 산수가 제공되겠죠? 자, 종속이라면 잘 들어. 알겠지? 분명히 PA를 구할 때 다들 틀린 답을 얘기하거든요.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 PB는 얼마죠? 5분의 2요. B가 먼저 뽑잖아. PA는 얼마죠? 두 가지 상황이라고요? 네. 어우, 정확합니다. 오, 걸려들지 않았어. 보통 여기 4분의 1이라 얘기한단 말이야. 아니지. 지금은 그 B가 걸린 상태에서 A가 걸리는 게 아니라, 그지? 그냥 A가 걸리는 거 말한 거 아니야. 상황이 두 가지 있습니다. 어우, 유빈이 좋아. 상황이 두 가지 있어요. 왜 두 가지야? B가 뽑고 A가 뽑는데, 그지? B가 걸리고 A도 걸릴 수도 있지만 B가 안 걸리고 A만 걸릴 수 있잖아. 이건 지금 A만 걸리는 확률이니까. 그럼 어떻게 돼? 얘 구하면 B가 걸렸어 5분의 2. 그리고 나서 한 개 빠졌으니까 4분의 1. 그렇죠? 또는 B가 안 걸렸어. 그지? 꽝이 한 개 빠졌으니까 4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10분의 1. 얘는 10분의 3. 그죠? 둘이 하고 얼마야? 더 해야지. 10분의 4. 즉, 얼마나 나와? 5분의 2가 나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즉, 여기서는 봐봐. 이건 실생활 얘기인데요. 다시 집어 넣나? 넣지 않나? 먼저 뽑나? 나중에 뽑나? 확률 어때? 다 똑같아. 그지? 그럼 우리가 복불복 게임을 진행할 때 먼저 뽑는 게 유리한 거야? 나중에 뽑는 게 유리한 거야? 똑같은 거야. 알겠습니까? 수학적 확률을 우리가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겠죠? 먼저 뽑으려 하지 말란 말이야. 알겠죠? 아무튼 이런 겁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서 여기 넣을게요. P 여기 있죠? P A 교집합 B를 구해볼게요. 이거 뭐야? 둘 다 걸릴 확률 얼마죠? B가 걸렸어 5분의 2. 그리고 나서 A가 걸리는 거야. 그럼 얼마야? B가 걸렸어 이미. 네. 4분의 1이죠. 요거잖아요, 요거 지금. 이해돼?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잘 보세요. 독립인 상태에서는
PB와 PA의 확률이 이러할 때 교집합의 확률을 구하려면 둘을 그냥 어떻게 하면 돼? 곱하면 돼. 영향을 안 주니까 둘 다 걸리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종속일 때는 각각의 확률은 바뀌지 않잖아. 그지? 근데 교집합을 구하니까 어때? 그렇죠. 둘의 곱과 같지 않습니다. 이해됩니까? 이건 원래 성질이야.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독립을 확인하는 문제가 필요한데, 알겠죠? 문제가 나오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의미로만 판단해서 풀 수가 없다고. 그러면 지금 배운 요 성질이 뭔데? 두 확률의 곱이 교집합의 확률이 나오면 독립이야. 안 나오면 종속이야. 알겠습니까? 이건 독립의 성질이지만 여러분들이 수학 선생님을 가만히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정의라고 외우세요. 알겠죠? 독립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물론 진짜 정의는 아니죠? 진짜 정의는 뭐가 아니야? 두 사건이 서로 연관성이 없는 관계. 그죠? 근데 이걸로는 문제를 못 푼다고. 뭘 기억하라고? 요 식을 기억하세요. 뭐라고? 독립이면 PA 교집합 B가 뭐랑 같다? PA 곱하기 PB랑 같으면 독립이야. 다르면 종속이야. 알겠습니까? 앞으로 선생님이 시간이 지나서 내가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야! 독립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선생님 A, B가 있을 때 서로 관계가 연관성이 없는 이딴 얘기 하지 마. 독립이 뭐야? 그러면 PA 교 B가 PA 곱하기 PB랑 같은 겁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요게 고3 학생의 대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말을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 적용 안 되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식을 꼭 외워두세요. 자, 독립이면 교집합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의 곱이랑 똑같이 나오는 독립이야. 똑같지 않으면 종속인 거죠. 알겠습니까? 독립과 종속은 반대말이야. 이래서 요게 독립의 정의라고 외워. 원래 정의를 외울 거 아니야. 됐어요? 자, 그리고 봐봐. 그럼 독립의 성질 한 개만 쌤 얘기할게요. 성질 한 개밖에 없어. 성질입니다. 잘 봐. 잘 들어봐. 얘들아. P, A, 바, B. 이게 무슨 의미지? 오늘 배웠지? 이거 조건부 확률 맞지? 무슨 의미야? B가 걸린 상태에서 내가 걸린 확률이죠. 또는 P, A, 바, B 여집합. 이거 무슨 얘기야? B가 안 걸린 상태에서 내가 걸린 확률이죠. 또는 PA. 이건 내가 걸린 확률이죠. 자, 근데 A, B가 이렇게 독립이라면, 아까 이게 독립이라면 B가 걸리든가 말든가 나랑 상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조건부가 영향을 줘 안 줘? 다 똑같은 거야. 알겠습니까? 즉 독립이면 조건부 확률의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이것 쌤이 지금은 의미적인 걸로 설명해 드렸죠? 수식으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봐봐. 예를 들어 P, A, 바, B가 뭐였지? P, B분의 아까 배웠지? P, A 교집합 B로 구하는 거 맞지? 그지? 근데 만약에 A, B가 독립이라면 여기는 교집합을 뭐라 쓸 수 있어? 독립이면 P, A 곱하기 P, B라 쓸 수 있는 거 맞지? 뭐라? 약분되네? 뭐라는 것 같아? PA랑 똑같잖아. 그거 봐. 조건부 확률 해봤자 의미를 못 가져. 이해됐습니까? 여기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 잘 들어. A랑 B가 서로 독립이면 얘도 B가 걸리든가 말든가 상관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면 여사건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독립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까? A랑 B가 독립이면 A 여사건, B 여사건 다 독립이야. 관계가 없다니까 둘이? 걸리든가 말든가 뭔 상관이야. 관계 없다고 알겠죠? 그런 개념으로 파악해 놓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독립과 종속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알겠죠? 여기서 가끔 선생님 용어 하나 알려드릴게요. 가끔 또 이런 거 지는 거 갖고 온단 말이야. 배반 사건을 이해 못해서 질문을 가져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배반 사건은 독립 종속과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배반이랑 독립이랑 종속은 상관없어. 독립이 아니면 종속이고 종속이 아니면 독립이 알겠죠? 쌤은 배반 뭡니까? 배반 사건이 이런 거야. 교집합이 없는 거. 오케이? 콜? 이때 이 두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거는 독립이랑 상관없는 새로운 용어야 그냥. 알겠죠? 섞이지 말라고. 배반은 그냥
겹치지 않는 두 집합을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 집합에서는 서로서라고 배운 적이 있어요. 교집합이 없는 두 집합 알겠죠? 그게 확률에서는 배반 사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A와 B가 배반 사건이라는 것은 교집합이 없다라는 뜻인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유빈, 독립이 뭐라고? 그렇죠.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쌤이 그러면 문제 한 개 가볼게요. 예를 들어 여기 71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쌤 그냥 표만 쓸게요. S 여사건 L 여사건 42, 18, 28, 22입니다. 맞나요? 자, 문제 보시죠. 100명의 조사 대상자 중에서 총 몇 명이야? 총 100명이 있어요. 물론 합계를 적을 수도 있죠. 합계 적으면 뭐 이렇게 적으면, 그지? 합계를 적어주면 표를 좀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서 얘 더하면 70명. 여기 30명이겠지? 100명이니까 얘가 40명. 여기 60명이겠지. 끝나? 자, 그때 문제 갑니다. 다음 중 서로 독립인 사건끼리 짝지은 것을 보면, 그지? 이런 게 실제로 수능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3점용은 알겠죠? 독립을 확인하는 방식을 배우는 거야. 그러면 기억. S와 L이 독립인형으로서 그럼 문제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알겠습니까? 뭘 구하라고? 얘 둘이 독립인 거 파악하려면 뭘 구해야 돼? 그렇죠. P, S 교집합 L 하나 구하시고 P, S도 하나 구하시고 P, L도 구하란 말이야. 왜? 얘 둘의 곱이 얘가 나오냐고. 그것만 확인하면 끝나. 알겠죠? 뭐 어떤 의미적인 진행을 하려다가 혼난다. 알겠지? 그러면 얘부터 구하시고 뭐. PS 얼마야? 전체가 100명이잖아. S가 총 몇 명이야? 잘 봐라. 그지? 70명이잖아. 100분의 70, 10분의 7 맞죠? 그죠? PL은 얼마야? 100분의 잘 봐라. 100분의 60이다. 10분의 6이라고 쓸게요. 선생님 5분의 3 아닙니까? 쌤이 센스야. 잘 봐. 알겠지? 얘 얼마야? S이면서 L이가 얼마야? 42명이지? 그럼 교집합 확률 얼마야? 100분의 42명이지? 야, 둘을 곱하니까 나와 안 나와? 나오네? 독립이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쌤이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겠지? 딱 이렇게 확인하세요. 다른 진행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 다음요 니은. 야, S와 L이 독립이야. S와 L 여사건 독립이 아니야. 독립이라고 했잖아. 그지? 왜 S와 L 독립이면 여사건 독립이 아니겠습니까? 관계없다고. 그러면 지금 독립이 아니야. S와 L이 독립이면 여사건들도 당연히 독립입니다. 아시겠죠? 굳이 확인할 필요 없어. 독립이 알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들이 다 독립이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독립 확인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얘와 얘가 독립이면 구하래. 확률 몇 개 구하는 소리야? 2개야? 3개. 교집합 확률 하나, 각각의 확률 하나. 곱해서 확인해. 알겠습니까? 수식을 푸는 거 알겠습니까? 이게 독립과 존속을 파악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